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돕는 여러분의 친절한 학습 튜터입니다. 오늘은 건축 설비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열량과 비열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열역학이라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는 초보자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끓이고 얼음을 얼리는 아주 친숙한 현상에서 출발할 거니까요. 온도가 변하는 현열부터 상태가 변하는 잡열까지 그 숨겨진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수식보다는 열이 이동하는 직관적인 느낌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열역학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아주 튼튼하게 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향한 열역학의 첫걸음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학습 로드맵을 4단계로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에너지를 주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기본 원리, 바로 열량과 현열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물질마다 열을 흡수하는 고유한 능력인 비열, C의 개념을 배웁니다. 세 번째 스텝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기체만의 특별한 성질,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을 알아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온도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마법 같은 열, 잠열로 마무리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4가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큰 그림만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기초 에너지에서 시작해 기체의 복잡성을 거쳐 숨겨진 열로 완성되는 완벽한 빌드업입니다.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어떤 복잡한 계산 문제도 흔들림 없이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무언가를 데울 때 필요한 열량, 즉 가열량, Q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라면물을 끓일 때를 상상해 보세요. 물 1컵을 끓일 때와 물 100kg을 끓일 때 언제가 더 오래 걸릴까요? 당연히 물의 양, 즉 질량이 많을수록 열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도를 10도에서 20도로 올릴 때와 100도까지 펄펄 끓일 때 중 언제가 더 열이 많이 들까요? 마찬가지로 온도를 더 많이 올릴수록, 즉 온도차, 델타 T가 클수록 막대한 열량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물질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열량은 딱 2가지, 질량과 온도차에 정비례한다는 사실. 공학에서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이미 아는 일상적인 상식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 2가지 절대적인 변수만 기억하시면 열량 계산의 절반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열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눌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현열, 센서블 히트입니다. 현열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열, 온도계로 눈금을 읽을 수 있는 열을 말합니다. 중요, 물의 상태는 그대로 액체인 채로 오직 온도만 높이거나 낮추는 데 쓰이는 열이죠. 예를 들어 20도씨의 미지근한 물을 끓기 직전인 100도씨까지 데우는 과정 전체가 현열의 영역입니다.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오로지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기만 하는 구간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온도가 상승했다 혹은 온도가 하강했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현열을 떠올리세요. 열역학 그래프를 그릴 때도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선 궤적은 모두 이 현열이 만드는 것입니다. 현열 이퀄 온도 변화. 이 직관적인 공식 하나만 머릿속에 확실히 스크린샷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물질마다 열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를 텐데 이를 공학에서는 비열, C라고 부릅니다.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딱 1K, 1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합니다. 즉, 덩치가 큰 녀석이든 작은 녀석이든 공평하게 1kg과 1도라는 잣대로 열 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화면의 단위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공식의 모든 힌트가 고스란히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K라는 단위에서 분자, 킬로줄은 필요한 열량을, 분모, 킬로그램은 질량을, K는 온도차를 뜻합니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를 먹어치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열이 작으면 조금만 열을 가해도 금방 펄펄 끓어오르는 냄비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단위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면
나중에 공식을 까먹어도 단위를 보며 역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물질인 물의 비열은 얼마일까요? 중요합니다. 물의 비열은 4.186kJ/kg KB로 문제에 주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시험지에서는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약 4.2라고 주기도 하니 두 숫자 모두 눈에 발라두세요. 이러한 물질 고유의 비열 C에 실제 그 물체의 질량 M을 곱하면 연용량 MC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비열이 1kg 기준이었다면 연용량은 그 물체 전체 덩어리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뜻하죠. 욕조에 담긴 물 전체를 데우려면 물 1kg의 비열에 욕조 물의 총 무게를 곱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용량이 크다는 것은 그 물체가 품을 수 있는 열의 창고가 아주 거대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의 4.186이라는 숫자는 오늘 밤 꿈에 나올 때까지 꼭 머릿속에 새겨두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파편들을 모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잊어선 안 될 최고의 궁극 공식을 완성해 봅시다. 바로 현열을 계산하는 공식. 삼각형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MDT, 가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앞서 가열량은 질량과 온도차에 비례한다고 직관적으로 배웠고 거기에 물질 고유의 비열만 곱해준 거죠. 이 CM 델타 T라는 마법의 주문만 입에 달고 다니시면 온도 변화에 관한 모든 계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가열량 Q를 던져주고 온도차를 묻거나 반대로 질량 M을 숨겨놓고 역산하게 만듭니다. 어떤 변수를 미지수로 감춰놓든 간에 이 하나의 뼈대 공식만 양팔저울처럼 든든하게 세워두시면 됩니다. 각 변수가 가진 단위들을 곱해보면 분모의 킬로그램과 K가 약분되어 예쁘게 킬로줄, 열량만 남는 것도 확인해보세요. 초보자분들은 오늘 당장 책상 앞에 이 공식을 적어 붙여두시고 매일매일 눈도장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물로 들어가 액체가 아닌 기체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물 같은 액체는 우리가 아무리 짓눌러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 꼿꼿한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어떻게 가열하든 상관없이 딱 하나, 아까 외운 4.186 하나뿐이죠. 하지만 기체는 누르면 찌그러지는 아주 말랑말랑한 압축성 유체라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체는 열을 가하면 이리저리 도망치며 팽창하려는 아주 얄미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를 데울 때는 어떤 환경에서 가열하느냐에 따라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압력을 고정해놓고 데우느냐, 아니면 최적을 아예 묶어놓고 데우느냐에 따라 비열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죠. 이 기체만의 까탈스러운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열역학 사이클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기체에 쪼개진 두 가지 비열, 즉 정압비열 CP와 정적비열 CV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피스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압, CP 상태입니다. 이때 기체는 열을 받으면 신나게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죠. 반면 오른쪽은 금고처럼 뚜껑을 꽉 잠가버려 최적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정적, CV 상태의 밀폐 용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가열해도 기체가 팽창하지 못하니 열을 받는 족족 갇힌 내부의 압력만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중요. 정압은 압력 고정 피스톤 팽창, 정적은 최적 묶임 압력 상승. 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라는 멘트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CP를, 밀폐된 용기 내에 서면 CV를 떠올려야 합니다. 기체의 열량을 계산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뚜껑을 덮고 가열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압비열 CP와 정적비열 CV 중 어떤 녀석이 열을 더 많이 잡아먹을까요? 중요한 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나 무조건 정압비열 CP가 정적비열 CV보다 큽니다. 그 이유는 왼쪽 도해에 나오는 외부 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압 상태에서는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에 더해 무거운 피스톤을 밀어내는 노동까지 해야 합니다. 반면 정적 상태는 부피가 묶여 있어 피스톤을 밀어내는 노동을 할 필요 없이 오직 온도만 올리면 되죠. 즉, 정압 비열은 자기 몸도 데우고 바깥으로 팽창하는 일, W는 P 곱하기 델타 V도 해야 하니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정압 비열은 팽창 노동을 하느라 밥을 더 많이 먹는다 라고 스토리를 만들어 기억해 두세요. 객관식 보기에서 CP가 CV보다 작다 라고 적혀 있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답으로 그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공조설비 해석의 절대 기준값이 되는 공기의 비열 수치를 외울 차례입니다. 중요! 공기의 정압 비열 CP는 1.005kJ/kg K이고 정적 비열 CV는 0.718kJ/kg K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원리대로 1.005가 0.718보다 크니까 정압 비열이 더 크다는 사실이 수치로도 증명되죠. 시험장에서는 이 두 숫자를 헷갈리게 섞어놓는 얄미운 함정 문제들이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튜터의 꿀팁. 가장 많이 쓰이는 큰 숫자 1.005를 정압 비열로 먼저 꽉 잡아서 외워두세요. 기준값 1.005만 확실히 외우고 계시면 0.718은 자연스럽게 팽창일을 안 하는 더 작은 녀석인 정적 비열로 분류됩니다. 이 두 수치는 건축 설비뿐만 아니라 뒤에 나올 냉동공학에서도 밥 먹듯이 쓰이는 마법의 숫자들입니다. 오늘 강의를 끄시기 전에 물의 비열 4.186과 함께 이 두 숫자만큼은 반드시 암기 노트에 적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배운 두 비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 새로운 공학적 물리량 하나를 더 뽑아내 보겠습니다. 큰 녀석인 정압 비열 CP에서 작은 녀석인 정적 비열 CV를 뺀 값을 우리는 기체 상수 R이라고 정의합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긴 주황색 CP에서 짧은 파란색 CV를 도려내고 남은 자투리가 바로 R이죠. 이 기체 상수 R이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면 열역학의 흐름이 정말 재밌어집니다. 앞서 CP가 CV보다 열을 더 많이 먹는 이유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추가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외부로 밀어내며 행한 추가적인 일의 양이 정확히 이 기체 상수 R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즉, R은 CP 빼기 CV라는 짧은 공식 안에는 기체가 팽창하며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배울 때 이 R값이 또 등장할 테니 이 공식의 탄생 배경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열 두 개를 빼보았으니 이번에는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누어 보는 재미있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정압 비열 CP를 정적 비열 CV로 나눈 이 비율을 공학에서는 비열비라 부르고 소문자 K로 적습니다. 분자인 CP가 분모인 CV보다 항상 덩치가 크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것 기억나시죠? 따라서 수학적으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게 되므로 비열비 K는 우주가 멸망해도 무조건 1보다 크다, K가 1보다 크다는 절대 법칙이 성립합니다. 객관식 보기에서 어떤 기체의 비열비가 0.8이나 0.9처럼 1 이하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완벽한 오답입니다. 화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가 아무리 미친 듯이 올라가도 이 K라는 비율 자체는 고집스럽게 일정한 궤적을 유지합니다. 이 비열비 K는 나중에 가스터빈과 냉동기, 압축기의 성능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열비는 CP 나누기 CV이고 무조건 1보다 크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3번만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열의 세계를 떠나 오늘 강의의 마지막 핵심 개념인 잡열, 레이턴트 히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잡열이란 온도는 0도씨 그대로 가만히 두고 얼음을 물로 바꾸는 것처럼 오직 물질의 상태만 바꾸는 데 쓰이는 열입니다. 말 그대로 열이 온도계 눈금을 올리는 데 쓰이지 않고 물질 내부에 꼭꼭 숨어 있다고 해서 숨을 잠자를 써서 잡열이라 부르죠. 화면을 보시면 0도씨의 차가운 얼음 큐브에 막대한 열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온도는 여전히 0도씨인 채로 액체인 물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열을 줬는데 왜 온도가 안 올라요? 라고 묻지만 그 열은 단단한 얼음의 분자 결합을 끊어내는 노동에 전부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로 기화할 때 상태를 뜯어 고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가 바로 잡열입니다. 실제로 에어컨이 방 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도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며 주변의 잡열을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상태 변화 에너지 이퀄 잡열. 이 공식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앞으로 배울 냉동 사이클의 원리가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길고 험난했던 오늘 강의의 모든 것을 이 완벽한 TQ 스펙트럼 그래프 하나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축은 우리가 쏟아부은 가열량 Q이고 세로축은 온도계로 읽을 수 있는 온도 T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대각선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는 붉은 사선 구간이 바로 온도가 변하는 현열 구간, Q는 CM 델타 T입니다. 반면 온도는 오르지 않고 평행선으로 쭉 누워있는 푸른 수평 구간이 상태만 변하는 마법의 잠열 구간이죠. 우측 하단의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물의 비열 4.186, 공기 정압 비열 1.005, 무조건 CP가 CV보다 크고 비열비 K는 1보다 크다는 사실. 오늘 튜터와 함께 뽀갠 이 거시적인 스펙트럼과 엑기스 공식들은 1차 필기를 넘어 2차 실기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한 장의 요약 화면을 꼭 캡처해 두시고 헷갈릴 때마다 이 그림의 사선과 수평선을 떠올리며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초보자 딱지를 완벽히 떼어낸 여러분의 멋진 성장을 축하드리며 저 튜터는 다음 합격 마스터 클래스에서 더 쉬운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